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3년도 저축은행 업권 전망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축은행 업권은 눈에 띄는 대출 성장을 하였는데요. 2022년도 저축은행은 또 한 차례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20년도에서 21년도 상반기와는 다르게 21년도 하반기부터는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리테일 부문의 성장이 이전보다는 둔화되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기업 대출이 전반적으로 대출을 견인하며 22년도 역시 전년도 대비 대출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부문은 최고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 올해부터는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대출 규제와 시장 상황 악화로 대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면서 수익성은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저축은행 업권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 환경과 규제로 볼 수 있는데요. 시장 환경 부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일단은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부문에서는 지속적인 가계대출 규제와 사업자 대출 규제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의 주요 전망 이슈는 시장 상황 및 규제 변화에 따른 대출 성장률 둔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익 감소,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건전성 문제, 저축은행의 양극화 문제로 크게 볼 수 있고요. 관련 내용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은 상황에 따라서 가계랑 기업 대출의 성장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으로 인해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지만 내년부터는 시장 상황과 규제 문제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대출 성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이 급증하면서 저축은행의 순이익 또한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22년도에는 대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님 하락으로 인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고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은 21년도와 같은 높은 순이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출 성장률 전망을 자세히 보시면 저축은행의 대출은 부동산 경기와 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저축은행의 대출 구성비를 보시면 전체 대출의 60%가 담보대출이고 이 담보대출의 대부분은 기업대출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은 주택매매 지수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편인데요. 향후 몇 년간 부동산 경기 하락이 예상되면서 기업대출 증가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 규제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금년까지는 총량 규제, DSR 규제, 충당금 적립 등의 규제로 인해 대출 성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우회 통로로 이용되었던 개인사업자 주담대까지도 금융당국이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가계대출과 기업 개인사업자 대출 또한 확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익성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과의 예금금리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이로 인해 수신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저축은행은 수신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산 구조상 예수금의 만기가 대출금보다 짧아 이러한 금리 인상의 영향이 예금 이자 상승에 주로 반영되고 있어 조달 비용 상승에 따른 님 하락으로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건전성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취약차주의 건전성 문제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위험 가중 자산이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3년 전 대비 한 70%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BIS 자기자본 비율 또한 2020년 이후에는 꾸준히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 풀별 연체율이 가장 높은 가계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향후 건전성 문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극화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입니다. 이전에도 저축은행의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 수치를 보면 코로나 이후 저축은행의 눈에 띄는 성장은 대형 저축은행 일부가 견인을 하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한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규모 및 실적이 전체 저축은행의 한 80%를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는 반면 소형 저축은행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보다 주로 지방 저축은행에 몰려 있어 지금과 같은 부동산 하락기에는 담보가치 하락률이 더 커 위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소형 저축은행은 대형 저축은행 대비 연체율은 높지만 수익성은 낮은 편이라 향후 부실 발생 시 취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업권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계속 어려워지고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저축은행의 수익 다각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 능력 향상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축은행 업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